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복수좌표 이걸 이제 배웠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x, y라는 거 그러니까 2차원 평면상에서 x, y 이걸 x, y라고 하면 뭐 이 z라는 축을 이제 x, y라고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는데 이걸 우리가 표시할 때 x 플러스 iy 이거 x축, y축 이렇게 하는 거 좀 더 이상하네 이게. 하여튼 2차원 평면선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리얼축이고 이미지너리 축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x, y라고 표시하면 우리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뭐 타입 그 할 게 없어. 근데 우리가 지금 복소수를 배우는 이유는 x, iy로 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복소를 배우는 건 복소수를 배우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원운동, 등속 원운동을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등속 원운동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 이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목적은 복소수를 배우는 목적은 등속 원운동 동을 표현하려고 그러는 건데 등속 원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하게 되거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하다고. 일정하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하니까 그 요게 삥 돌아갔을 때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이게 R은 고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있을 때 이 세타가 변하는 걸로 이 세타가 변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하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 원하던 걸로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서 요걸 이제 극좌표계라고 그러지. 극좌표계라고 그러는데 요 극좌표계로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극형식으로 반영하라고 그러는데 3 플러스 루트 3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9에다가 이거 제곱해주면 R은 이게 다 적기가 좀 그렇네. 퀴즈 문제. 응? 바로 해봅시다. 문제 풀이. 그러니까 3 플러스 1번에 3 플러스 루트 3i 같으면은 이거 원점부터 거리는 어떻게 되냐? R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의 제곱에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루트 9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루트 12가 되겠네. 그러면 4, 3, 10이니까 2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R은 이고 그럼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세타. 그러면은 3, 이거 먼저 표시를 내보면은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요 세타 요건 뭐가 되는 거야? 세타. 세타는 이게 3분의 루트 3이니까 3분의 루트 3이니까 탄젠트 3분의 루트 3이니까 세타는 30도가 된다고. 30도. 30도로 표시하지 말고 뭐로 표시하라고? 파이라고 표시하라고. 파이. 그러니까 6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보면은 R에 세타로 표시하면은 2 루트 3에 6분의 파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 뭐 바꾸는 자체가 뭐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원래부터 이거 하려고 지금 복소수 하고 있는 거야. 뭐 3 플러스 루트 3i라고 적어놨는 거는 아무런 우리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뭐 쓸모할 데가 없어 그거는. 요거 바꾸면은 이제 여기서 원운동을 우리가 나중에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 그 다음 뭐야 2번이 7i 2번이 7i 2번에 7i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되냐 요 점을 말하는 거라고 요점 7 0,7을 말하는 거지 사실은 0,7 그럼 이거 각도가 이게 90도잖아 90도 2분의 파이네 그러면은 7에다가 2분의 파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 이건 바로 나오네요 그러면 3번은 뭐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i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죠 요 지점이 되거든 요 지점 요 지점이 어떻게 이게 원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세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돌아가는 거라고. 그럼 세타는 원래는 이게 45도잖아 이게 45도에다가 180도에다 45도라고. 그러니까 180도 더하기 45도 이렇게 된다고. 근데 180도는 아까 파이였고 45도는 4분의 파이거든. 그러니까 4분의 5 파이가 된다고. 그 다음에 4 되니까 4 같으니까 4 루트 2에 각도가 4분의 5파이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4분의 5파이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해서 이거 똑같은데 4 루트 2에다가 각도에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렇게 적어도 돼. 두 개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4 루트 3i 그럼 마이너스 4 3i 같으면은 이거는 x축은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4고 이건 4 루트 3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3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 세타가 이게 뭐야? 이게 60도거든. 60도. 그럼 60도니까 사실 120도라고. 응? 120도라고. 60이니까. 60에다가 120도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R은 뭐가 되는 거야? R은 8이 되겠네. 4의 제곱에다가 루트에다가 4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사실 4는 빠져나오니까 4는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4는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1의 제곱에다가 루트 3의 제곱은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되니까 2가 되니까 8이 되긴 8. 그럼 8에다가 각도가 120도인데 120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6 3분의 2파 이렇게 된다. 이거는 똑같은 게 뭐 사실 8의 각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오면 3분의 6파이가 이렇게 되니까 4파이 이렇게 되는데 뭐 주로 이게 뭐 이렇게는 잘 안 적지. 이렇게는 잘 안 적고 뭐 같긴 한데 요걸 더 많이 적지. 이렇게 되고 그다음 풍김에 뭐 퀴즈 다 풀어봅시다. 이제 2번은 뭐냐면은 뭐였어 이게 문제가 1 플러스 루트 3i에 대해서 0 이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1 플러스 루트 3i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루트 3i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극형식으로 나타나면 2에다가 어떻게 익스포넨셜 아니 그 익스포넨셜 아직 안 나왔지. 이게 1분의 루트 3이니까 1 플러스 루트 3i 1 플러스 루트 3i 그러니까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내가 지금 계산을 잘못했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일단 봅시다. 그러면 2의 루트 3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고 1, 루트 3i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제곱하면 어떻게 돼? 제곱하면은 이게 z니까 z를 제곱한다. 제곱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1 플러스 루트 3i 요걸 제곱해서 할 수도 있는데 뭐 이게 고등학교 여러분들 배웠듯이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럼 이를 하면은 1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2 루트 3i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2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내가 아까 계산에 내가 원래 의도했던 거는 이게 루트 3 플러스 i였는데 내가 이걸 잘못 적었네 이게. 내가 원래 계산 내고자 했던 걸 뭐 그래도 뭐 이건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루트 3i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르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거? 이걸 제곱을 그대로 해주면은 어떻게 돼? 이게 r 제곱에다 4에다가 각도는 3분의 2파 이렇게 된다고. 3분의 2파. 그럼 이거는 120도니까 4고 이게 1이고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4니까 이거는 4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거든. 뭐 위에 해놨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 그럼 마이너스 2 하나 둘 마이너스 2 여기서 2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요 원점 요 삼각형을 구하라는 요 삼각형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이거는 1, 루트 3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2, 2 루트 3이고 이건 좀 계산을 해줘야 되겠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는 뭐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네. 이게 전체 요 사각형 이렇게 사각형 요 사각형 전체에서 요 1번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 빼주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건 3이고 밑변의 거리는 높이는 어떻게 2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전체 넓이가 3 곱하기 2 루트 3 이게 전체 넓이고 전체 사각형 그러면은 6 루트 3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번 삼각형 이게 전체 넓이 1번 삼각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밑변의 길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2 루트 3이네. 그럼 이 넓이 어떻게 되는 거야? 2 루트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이거 빼줘야지 이제.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돼? 2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밑변의 길이 1이고 높이가 루트 3이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요? 3번은 밑변의 길이가 요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밑변이 이게 3이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루트 3이 되겠네. 루트 3. 그럼 어떻게 돼? 3 곱하기 3 루트 3 2분의 1로 3 루트 3이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제 전체를 다 더해주면 뭐가 돼? 2 루트 3에다가 이게 2 루트 3에다가 4 루트 3이 되겠네. 그럼 4 루트 3은 6 루트 3에서 빼기 4 루트 3 해주면 2 루트 3이 이렇게 되겠네. 이게 지금 답이 되겠네. 이게. 원래는 문제를 이게 아니라 루트 3 플러스 i였는데 이걸 내야 되는데 내가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하여튼 뭐 근데 원래 내고자 했던 거 이거 있는데 뭐 똑같이 뭐 하여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거 뭐 사실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 과정을 좀 약간 변형한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과정으로 이 정도 문제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거고 하여튼 퀴즈 문제는 그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극좌표계로 바꾼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극좌표계로 바꾼 이유는 곱셈과 나눗셈은 굉장히 쉬워 이게. 물론 덧셈은 극좌표로 이제 주어진 복소수에 극좌표로 할 때 덧셈하고 뺄셈은 그대로 해야 돼. 뺄셈은 그냥 직교좌표로 계산하는 게 표 쉽다. 뭐 직교 극좌표계는 이거는 곱셈 뺄셈이 이제 아니 곱셈하고 나눗셈이지. 극좌표계는 곱셈하고 나눗셈이 굉장히 쉬워지고 덧셈하고 뺄셈 할 때는 뭐 무조건 그냥 직교좌표계로 해야 돼. 근데 덧셈 뺄셈보다도 사실은 곱셈 나눗셈이 훨씬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두 개 곱셈을 한다라고 하면 R1 예를 들어서 세타1이고 R2 세타2 있으면 R1 R2 이렇게 곱해주고 세타1 세타2는 더하는 걸로 돼야 돼. 그 다음에 이것도 R1 R2 있으면 R1 R2 이렇게 나눠주고 R1에서 아니 세타1에서 R2를 세타2를 빼주는 걸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6 파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계산해 봅시다. 이거 6 Z1이 6에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6분의 파이 하면 이제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겠으면은 뭐 이렇게 적어놔. 옆에 6분의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가 이게 30도구나. 아마 뭐 아주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아직 뭐 정으로 6분의 파이 하면 뭔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옆에 살짝 조그맣게 적어놓으면 30도니까 사인 30도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6에다가 코사인 30도는 이게 3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플러스 2분의 1이 되니까 1i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6을 해주면 3 루트 3 플러스 3i 이렇게 되네.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직교자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Z2는 어떻게 돼 있어? 그 다음에 2의 각도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네.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3분의 파이는 우리 60도거든요. 60도.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그럼 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하면은 이건 뭐 그대로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1 마이너스 3i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걸 뭐 해서 이렇게 바꾸어서 계산해도 되긴 한데 뭐 내가 문제를 그렇게 내지는 않을 거야. 이거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Z1하고 Z2를 계산한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고 요걸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는데 내가 적극 권장하는 거는 1번 방식이야. 요걸 가지고 그대로 계산해야 돼. 2번 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아마 내가 어떤 방식으로 극좌표계로 바꿔서 계산하라 아니면은 직교좌표계로 바꿔서 계산하라 이 뭐 두 개 다 낼 수는 있지만은 보통의 곱하기나 나누기는 뭐 이게 극좌표계로 그대로 해서 해야 돼. 그럼 요거 보면 6에
6분의 파이하고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요 아까 이게 두 개 얘네들끼리는 곱하고 12 곱하고 그 다음에 각도끼리 더해주면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하면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Z1에다가 Z2에다가 Z1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2 각도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다가 6 각도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나눠주는 거고 3이고 그 다음에 각도는 빼준다고 했잖아. 각도 6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요걸 해주거든. 그러면 3에다가 어떻게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해주니까 이거 좀 잘못했다.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해줘요. 이게 3의 2분의 파이 이렇게 돼. 이거는 여기 갖고 보니까 이거 3의 2분의 파이니까 3의 이렇게 되겠네. 3i 2분의 파이니까 이거 똑같다고 뭐 계산해주면 그렇게 나와.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 12에 6분의 파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되거든. 그럼 계산해주면 6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네. 뭐 계산해주면 그렇게 나올 거야 아마. 내가 뭐.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밑에 거 계산해 봅시다. 계산. 이거 참 내가 수업 시간에 하면은 이걸 계산하는 걸 내가 보고 이렇게 할 텐데 이거 뭐 내가 계산할 수밖에 없네. 아니면은 이 계산해 보세요. Z1, Z2 이거 1번, 2번 요걸 가지고 일단 요게 먼저 여러분들이 요 계산해 보세요. 6분의 파이 60도가 어떻게 된다고? 이게 3분의 파이로 바꾸고 이것도 6분의 파이로 바꾸고 일단 먼저 요 1번, 2번부터 계산해. 1번, 2번은 이제 그 바로 계산해야 돼요. 그럼 Z1, Z2는 이제 다시 직교 작비교로 바꿔야 되는데 자, 물어봅시다. 이정훈 이정훈 없어? 내가 풀렸는데 대답 안 하면은 결석이야 그냥. 틀어놓고 뭐 딴짓 한다는 얘기지. 신민아 네. 여기 하면은 Z1, Z2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응? 50, Z1이 길이 50 50에, 예, 50 뭐라고? 길이 50에 그 다음에 각도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 그렇지 2분의 파이 되지. 잘했어. 그러니까 요 두 개 곱하면은 이 곱해주고 50에 2분의 파이 되니까 2분의 파이는 사실 i거든 i.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 50i라고 바로 해야 돼. 50i 이렇게 바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Z2분의 Z1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김은우 Z2분의 Z1 네. 뭐 어떻게 되는 거야? 2, 각도는 어떻게 돼?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 3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거는 어떻게 되겠어? 3번으로 뭐 다른 걸로 이게 Z1분의 Z2는 뭐가 될까? Z1분의 Z2 강상민 네, 이거 어떻게 돼 이거? Z1분의 Z2 말씀하시는 건가요? Z1분의 Z2는 2하고 각도는 마이너스 6분의 1분의 Z2인데 파이입니다. 어떻게 2야? 10분의 5가 되는데. 2분의 1의 각도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입니다. 그래. 잘했어. 그러면은 뭐 3번 하고 4번 요 봅시다. 그러면은 Z2 바분의 Z1은 뭐가 될까? Z2 바분의 Z1 어떻게 될까? 김형석
네. 어떻게 돼? Z2의 이거 모르겠다. 이거 바는 아직 모르겠다. 이거는 내가 가르치고 얘기해야 되겠다. 바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도 기본 좀 이따 내가 다시 물어볼게. 이 바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는 만약에 Z가 뭐 예를 들어서 뭐 R에다가 세타 이렇게 되면은 Z의 바는 뭐가 되냐면은 R에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생각해봐. Z가 원래는 A 플러스 I 뭐 X 플러스 IY라고 합시다. X 플러스 IY 이렇게 되는 거잖아. X 뭐 예를 들어 X2가 둘 다 뭐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 때 이제 세타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거의 바는 어떻게 되는 거야? Z의 바는 교수님, 예. 그 화면이 아까 PPT인 것 같습니다. 이거 또 멈춰 있네. 쏘리. 이것도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끊어지는지 모르겠네. 학교 네트워크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이것도 다시 내가 이걸 그래 앞에 화면을 안 보고 내가 얘기하는 것만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Z 바라는 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복소수에서 이 컨주게이트 이게 뭐 켈레 복소수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자주 나올 텐데 Z 바로 했을 때는 이게 원래 보통 X 플러스 IY라고 할 때는 X 마이너스 IY 이렇게 되잖아 이게. 근데 이걸 이제 이 극좌표기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Z 플러스 XY 같으면은 이게 Z 마이너스 IY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세타가 마이너스로 되는 거예요. 세타가 마이너스로. 그렇게 된다고. 세타가 마이너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Z가 만약에 1 플러스 루트 3i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에 이게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Z 바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1 마이너스 루트 3i잖아. 1 마이너스 루트 3i.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R은 똑같아. R은 똑같은데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쪽으로 하는 거.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 근데 뭐 다른 거 해봅시다. Z가 만약에 Z가 마이너스 1 플러스 i라고 해봅시다. 마이너스 플러스 1i.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루트 2의 각도가 이게 4분의 3파이 이렇게 된다고. 왜냐하면 마이너스 1, 요 지점을 나타내는 거거든. 요 지점. 그러니까 이게 45도고 이게 90도니까 145도. 그러니까 4분의 파이에서 이게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더하니까 4분의 3파이가 된다고. 이렇게 되면은 Z의 바를 구해보자고. Z의 바는 뭐예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i잖아 이게.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1, 요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요 지점. 요 지점이니까 결국은 세타가 이게 90도 돌고 4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도니까 이게 또 루트 2의 각도의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요걸 일단 알고 그러면 아까 이게 4번으로 Z2 바분의 Z1 요거는 어떻게 될까 이거? 아까 내가 요 기명서 이거 어떻게 돼 이거? Z2의 바분의 Z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2의 2분의 파입니다. 2 세타, 이 각도 2분의 파입니다. 그렇지. 왜냐하면은 이게 요거랑 똑같아. 요랑 똑같으니까 이거 10분의 요 앰플리튜드는 똑같다고. 이거 5분의 10이 되니까 똑같고 이게 Z2가 Z2가 이거 아닌데 Z2 예,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게 Z2가 이걸 다시 적어줘야 되고요. 이게 5분의 10에다가 각도가 Z2가 되니까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6분의 파이고 이거는 이게 3분의 파이가 되니까 이게 2에 이거 마이너스가 되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네. 잘했어. 그래서 요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복소수라는 걸 배우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게 여러분한테는 아마 앞으로 훨씬 더 이게 편할 거야 아마 이게 뭐 예를 들어 이 직교좌표계로 나타내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야. 그런데 그게 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이게 아닌데 이걸 계속 고수할 수는 없어. 이게 컨버팅 해줘야 된다고 직교좌표계로. 그런데 이제 요 더하기나 빼기 요거는 그냥 바꿔줘야 돼 이게 할 수는 없어 이게 더하기 할 수 없다고.
그래서 Z1 더하기 Z2를 할 때는 이 극좌표계로 나타내는 걸 다시 원래 직교좌표계로 돌리는 수밖에 없다고. 그거 하기는 너무나 복잡해 이게. 그러면은 이게 Z2 더하기 Z1, Z2 더하기 Z1이니까 이걸 뭐 보면은 Z1이 이제 직교좌표계로 다시 돌려야 되니까 Z1이 아까 뭐였어? 10의 뭐였어? 10의 각도가 3분의 파이니까 60도니까 10의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2분의 루트 3i 이렇게 되니까 결국 5 더하기 5 루트 3i 이렇게 되는 거고 Z2는 어떻게 돼? 5의 각도가 6분의 파이 30도니까 6분의 파이니까 이게 5의 어떻게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i 이렇게 되겠네. 결국은 2분의 5 루트 3 더하기 2분의 5i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더하기를 해주면은 Z1 더하기 Z2는 요 각각 따로따로 리얼 파트 따로 그러니까 5 더하기 2분의 5 루트 3 더하기 i에다가 5 루트 3 더하기 2분의 5 요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Z1 마이너스 Z2도 뭐 마찬가지로 여기 Z1 빼기를 하면 여기 빼기 해주면 되겠지. 여기 빼기. 그래서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중간고사에 반드시 나와. 뭐 거의 100%야, 100%. 이거 배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복수수에 지금 제일 중요한 파트를 지금 지나가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R은 R끼리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좀 약간 헷갈려 이게. 왜 그러냐면 R은 R끼리 이렇게 곱하기가 되는데 세타는 또 뭐 이게 곱하기를 하니까 더하기가 되고 나누기를 하니까 빼기가 된다고. 이게 보니까 R은 알겠는데 세타를 이게 하는 게 좀 약간 헷갈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냐면은 이게 Z1이 R1 세타 1이고 Z2가 R2 세타 2일 때 이게 보면은 Z1 곱하기 Z2를 했더니 어떻게 하냐면 R1하고 R2까지 요거는 알겠는데 뭐 곱하기 하는 거니까 상수. 그다음 각도는 세타 1 더하기 세타 2 요렇게 해줘야 되거든. 그 다음에 Z1 나누기 Z2를 할 것 같으면 이거는 R1에 R2 요거는 뭐 알 수 있겠어. 근데 이것도 세타 1 빼기 세타 2 이렇게 된다고.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걸 좀 약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좀 약간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표현을 이렇게 하지 말고 표현을 하지 말고 이 곱하기를 했을 때 이게 뭔가 더하기가 되고 곱하기를 했을 때 더하기가 되고 나누기를 했을 때 빼주게 되는 이런 형식으로 다르게 적을 수 있다고. 이걸 다른 형식으로 적을 수 있다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적으면 돼. 지수 형식으로 적으면 되잖아. 지수 형식으로. 그래서 이걸 R에다가 exponential 뭐 세타 1 R에다가 exponential R1에다가 R2에다가 세타 2 이렇게 하면은 잘 봐봐. 이게 만약 이렇게 적으면은 두 개를 곱한다. 그러면은 Z1 곱하기 Z2를 하면은 R1, R2 곱하고 그 다음에 exponential 세타 1 더하기 세타 2 이렇게 되네. 되네. 그럼 Z1 나누기 Z2 같으면은 어떻게 R2분의 R1 해주고 그 다음에 exponential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거 맞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표현을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냥 지수 형식으로 표현하니까 뭐 더하기 곱하기 빼기 이거 다 되겠네. 근데 요렇게 이제 바꿔주는 걸 이제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지 당연히 처음에. 이거 바꾸면은 굉장히 유용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폴라 코디네이터에서 이게 뭐 세타가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익스포넨셜이나 아니면 어떤 지수를 가지고 지수 함수를 나타내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 공식을 발견하게 돼.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야. 이 페이지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저기 이제 상가함수를 이제 우리가 표현해내는 걸 이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오일러 공식, 오일러라는 사람이 오일러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거든. 그래서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제 이 지수함수랑 상가함수를 이제 연결을 시키면서 이게 이제 곱하기 하는 거랑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막 통합을 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보니까 익스포넨셜, 아까 내가 익스포넨셜 세타라고 했는데 익스포넨셜 세타를 하지 말고 익스포넨셜 j를 넣어가지고 i나 이렇게 넣으면은
코사인 세타 더하기 j 의 사인 세타 이런 공식을 하나를 만들어냈어. 이런 공식을. 오일 공식이라고 해서 이게 엑스포넨셜 뭐 그렇다고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이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보니까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냥 각도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표현하는 거 이게 지수 형식이었잖아. 이게 지수 형식이 이렇게 표시하면은 뭐 좋긴 좋은데 이렇게 뭐 간단하게 좋긴 좋은데 이게 r에다가 곱하기를 할 때는 뭐 세타끼리 더해주고 뭐 나누기를 해주면 빼주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약간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걸 익스포넨셜로 바꾸긴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j라는 걸 넣는 거예요. j 뭐 i라고 해도 되고 j 뭐 그냥 이거는 표현이니까 j 넣든 안 넣든 뭐 그건 상관없지. 그래서 요렇게 하는데 이거는 보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게 아마 이걸 배웠나? 이거 아마 안 배웠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는 뭐 자다가도 내가 물어보면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한 공식이야.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익스포넨셜의 j의 세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j의 사인 세타 요렇게 표시해. 뭐 i라고 해도 돼. 익스포넨셜 i의 세타는 코사인 세타의 플러스 i의 사인 세타 뭐 이렇게 표시해야 되고 그럼 이거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뭐 이걸 좀 정확하게 알려면은 이건 사실 뭐 이 테일러 시리즈 뭐 매클로리안 시리즈라고 요게 있거든. 급수 그러니까 이게 쭉 더하기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게 뭐 이건 아마 알 거야. 이건 알 텐데 급수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이거 뭐 x 세제곱 더하기 뭐 쭉 나가는 거 여러분들 아마 이거 xn승 더하기 해서 뭐 쭉 가다가 이게 무한대로 간다. xn승까지 더하면 뭐 xn승까지 더하면 어떻게 돼 이거 1 마이너스 x분의 첫째 항 내가 1 마이너스 x의 이 항의 개수 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이게 첫째 항이고 이게 등비급수가 되는데 등비급수인데 이게 공비가 여기서 x가 되잖아. x 공비가 x가 되니까 이게 공비 빼기에다가 첫째 항이고 이게 항의 개수가 이렇게 되거든. 개수가 이렇게 되거든. 뭐 아마 고등학교 다 배운 거예요. 수열할 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무한대까지 간다. 1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쭉 가다가 xn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나간다. 이 무한대까지 간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1 마이너스 x에 첫째 항이 똑같잖아. 1에다가 마이너스 x에 이게 이제 무한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우리 수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무한대를 싫어해. 무한대는 뭔지를 모르거든. 무한대가 뭔지를 몰라. 그 개념상으로만 존재하는 거라고 이거는. 이 개념상으로만. 개념상으로만 있는 거니까 이게 무한대가 실제 세상에는 뭐 뭔지 몰라 이게. 그러니까 이 무한대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알 텐데 우리가 x분의 1 요거 안 좋아해. 0분의 1 되는 거. 그래서 x가 0으로 가는 거. x가 0으로 갈 때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x분의 1 그려보면 요렇게 되잖아.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잘 봐봐. 이거는 무한대로 가고 이것도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래. 이게 x가 0이 되면 무한대로 가거든. 0으로 가면은 x분의 1이 무한대로 간다고. 그 무한대로 가는 걸 싫어해. 근본적으로 보면은 무한대로 간다는 게 뭔지를 모르거든. 우리가 그냥 개념상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뭐 10의 뭐 100만승, 100억승 뭐 이렇게 해도 뭐 안 된다고. 뭐 우주의 크기가 뭐 그렇게까지 크지도 않을 텐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뭐 지구의 뭐 우주의 나이도 뭐 138억 년이라고 137점 몇 억 년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래봤자 뭐 15의 매성 100억 뭐 138억 년이면 138억 년인 것 같으면은 이뭐 예를 뭐 억이 몇이야 100 곱하기 10의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릿수를 얘기한다면 억이 8승인가 8승이네. 그러면 10의 10승년이 되겠네.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뭐 이걸 초로 바꾼다 하더라도 10의 10승 곱하기 365일 그 다음에 하루가 24시간 그럼 60 곱하기 60 이렇게 해봤자 이거로 작다고. 10의 20승보다 훨씬 작다고.
그러니까 지구의 이거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더라도 10의 20승보다 더 작아. 초로 하면은 이거 초로 한다면은. 그럼 넓이도 마찬가지야. 이게 뭐 10의 몇 승 해봤자 별로 되지도 않는다고. 무한대라는 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크기가 있다고. 사실은 파이나이트하다고. 그 개념상으로 존재하니까 요게 이제 없어져야 되니까 이게 x의 무한대가 0으로 없어지려면은 이게 x의 무한대가 0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게 그래야지 없어지니까. x가 0이 가려면은 어떻게 이 공비가 일부러 작아야지 이게 그렇게 가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x분의 1이 요 조건이 늘 들어가지. 이게 x분의 2, x가 요 조건이 들어가는 게 이게 이게 수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렴. 발산하지 않고 수렴하기 위한. 수렴에 의한 조건이라고. x의 절대값이. 뭐 이거 마찬가지로 z로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1-z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거 처음 보나? 이 테일러 시리즈 이런 거 처음 보나? 하여튼 뭐 이거 뭐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익스포넨셜 z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익스포넨셜 1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구하겠어 너? 컴퓨터는 이거 어떻게 구할까? 익스포넨셜 1을 구하여라.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익스포넨셜은 뭐 2.17 뭐야 2.71이가 2.71이구나. 2.71에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2.718 뭐 이렇게 계속 나는데 이거는 구할 수 있는 익스포넨셜 1승 같은 거 구하는 거. 그럼 익스포넨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승을 구한다. 아니면은 익스포넨셜에 1.5승을 구한다. 이런 거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거? 이거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 1.5승을 이걸 실제로 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익스포넨 사람들이 이제 이걸 계산하는 방법 옛날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컴퓨터로 계산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이런 걸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걸 계산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E가 뭐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1.5승, 1.6승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익스포넨셜의 x라는 걸 이제 이걸 이렇게 폴리노미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폴리노미알 이 z라고 합시다. z라고 해놨네. 1 플러스 z에다가 그 다음에 2 팩토리알의 z의 제곱 3 팩토리알의 z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쭉 해주면 된다. 이 z가 뭐 1이 되든지 0이 되든지 요렇게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거는 계산할 수 있잖아. 물론 복잡하지만 계산할 수는 있다고. 복잡하지만 뭐 굉장히 무한대까지 가니까 문제가 생기지만 어느 잘라줘야지. 그러니까 복잡하지만은 이 컴퓨터가 없는 시절에서 지금은 이게 필요 없어. 컴퓨터가 없던 시절 이 계산하려면은 이렇게 계산했다고. 이런 걸 폴리노미알이라고 한다. 이렇게 x의 n승, z의 n승 이렇게 제곱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을 폴리노미알이라고 한다. 요걸 이제 복잡하지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익스포넨셜 z가 요런 식으로 돼. 근데 이게 코사인도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 보면은 코사인하고 요게 요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x 같으면은 익스포넨셜 x 같으면은 이게 1x z 2 팩토리얼 분의 x 제곱 3 팩토리얼 x 세제곱 뭐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증명하는 거는 할 필요는 없고 나도 처음에 이게 대학 들어가니까 이걸 배워주더라고. 근데 이 뭐 증명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내가 처음으로 이제 내가 난 수학을 내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거든. 뭐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로 뭐 그때 뭐 지금 수능 같은 시험은 아닌데 그때 학력고사 시험 볼 때 뭐 진짜로 내가 정말 빨리 풀었어. 그리고 내가 거의 한 2, 3년 동안 내가 수학을 하나도 안 틀렸어. 고등학교 때. 그 정도는 수학이 자신이 있었다고. 근데 이게 대학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그 수학을 푸는 게 이게 뭐 숫자 대입해가지고 푸는 것만 했었잖아. 뭐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거 다 숫자 대입해서 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증명하는 게 수학이라는 걸 알고 나서 내가 수학을 안 하길 잘했구나. 내가 원래 수학과를 갈까 좀 생각을 했었거든. 수학과 안 가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었어. 요런 것들을 배우더라고. 이걸 뭐 증명하는 거 요런 것들을 배우더라고. 그 익스포넨셜하고 사인하고 이게 뭐 연관이 있다고 그때
코사인이 이렇게 되는 거 봤어? 이렇게 나오는 거. 사인이 이렇게 표시해야 돼. 사인을 계산하려면은 옛날 사람들 사인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런 거는 계산할 수 있지. 그럼 할 수 있잖아. 근데 사인에 예를 들어서 사인에 74도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이거? 74도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코사인에 67.5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이거? 지금은 컴퓨터 있으니까 그냥 치면 돼 그냥.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계산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이게 뭐 딱 돼 있는 이게 뭐 60도나 뭐 90도, 30도 뭐 이런 거 45도 이런 거 다 알았지. 이거 뭐 그냥 숫자 딱 그냥 뭐 알고는 있는데 뭐 74도, 뭐 67.5도, 뭐 35.6도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게 복잡하거든. 근데 실제로 뭔가 뭐 탑을 세운다든지 뭔가를 이렇게 하려면 이런 거 계산해야 되거든. 그 이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폴리노미알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된 거야. 그 폴리노미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익스포넨셜하고 굉장히 유사해 이게 굉장히 유사하다고. 이게 보니까 이게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만 왔다 갔다 하고 이 제곱 텀 있고 그 짝수 텀 4제곱, 6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나오고 이렇게 나가잖아 이거. 그럼 홀수 텀은 사인에 있는 거야 홀수 텀은. 물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홀수 텀. 홀수. 이건 홀수. 이거는 짝수고. 짝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익스포넨셜이 보니까 홀수 짝수 다 돼. 이건 홀수 짝수 다 돼 있는 거지. 짝수 다 되어 있는데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그 보상해 주려고 이게 x로 하지 말고 x로 i 세타라고 이렇게 해주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결국은 이걸 이제 발견한 거지. 이걸 오일러가 발견했나 봐. 처음으로. 그래서 익스포넨셜 j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괜찮아. 여러분이 증명하는 걸 이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과는 굉장히 너무나 중요해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뭐 앞으로 두고두고 써먹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2학년 2학기에 뭐 이게 응용 수학에서 그래서 뭐 이거 엄청 써먹을 거야. 그다음 뭐 3학년 1학기에 올라가면은 뭐 DSP도 하고 뭐 통신공학에서도 하고 이거 뭐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요거는 외워놔야 돼. 익스포넨셜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요렇게 되는 거. 이건 옛날에는 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건 고등학교 과정에 나왔는데 이거. 요즘은 고등학교에 그냥 뭐 직교좌표계에 돼 있는 복소수만 나와가지고 뭐 굉장히 배우는 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요 다음 같은 식을 일단 요렇게 된다라는 거 일단 인정하고 뭐 갑시다. 뭐 이 증명하는 까지는 별 필요 없는데 그래서 요렇게 해서 결국 익스포넨셜 이 오일러 공식을 요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일단 해놓고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전에 요까지만 해놓고 뭐 사실 요거는 그게 필요 없었는데 내가 순서를 요 3차원요 내가 지난번에 아까 3차원 얘기한다고 했는데 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가지고 요 얘기를 하고 갑시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 3차원 여기에 38페이지에 우리가 보면은 지금 2차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2차원 평면상에서 2차원 평면상 어떤 z라는 걸 x, y라고 표시하는데 이걸 x 플러스 iy라고 이렇게 표시했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r이라고 그러고 요 세타를 할 때 x, 요게 이게 x 좌표가 뭐냐? r에다가 코사인 세타 되고 y 좌표가 r에 사인 세타 요렇게 표시한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직교 좌표계를 표시한 거고 이거는 직교 좌표계. 이거는 직교 좌표계. 로 표시한 거고 요거는 이제 폴라 코디네이터 극좌표계로 로 표시를 한 거라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3차원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2차원이야. 이거는 2D에서 2D고 이걸 이제 3D로 이제 올리려고 하는 건데 이걸 3차원으로 하려면은 사실은 좀 이게 우리가 2차원 평면상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하고 우리가 보통 x축 여기 x축을 잡고 이걸 y축을 잡고 이렇게 z축 이렇게 잡거든. 이렇게 주로만 잡거든. 물론 근데 이게 뭐 이게 3차원으로 봐야 돼. 이게
표면상에서 돼 있으니까 이게 뭐 마치 이게 y는 x 그래프처럼 이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요 어떤 지점이 여기 있다. 어떤 지점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표시하는데 x, y, z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3차원으로 표시하면 x, y, z 세 개의 수를 한꺼번에 표시를 할 수가 있지.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제 배웠듯이 x 플러스 i, y 이렇게 해주면은 이 두 개가 x하고 전혀 관계없는 게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런 뭐 어떤 노테이션을 뭐 z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i 뭐 이게 i 제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어떤 표현을 말하는 거야. 표현을 하는데 요렇게 x 플러스 iy에다가 뭐 iiz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는 안 하고 우리는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는 안 하고 하여튼 x, y, z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직교 좌표계라고 그래요. 직교 좌표계. 이게 직교 좌표계로 이라고 그러나. 요걸로 이제 위에 거처럼 이제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어떤 거냐면은 이게 우리가 극좌표계로 또 바꾸려고 그러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 방법이 극좌표계인데 극좌표계를 적용하는 거지. 2D에서의 극좌표계를 적용하는데 적용이 아니라 적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방법은 Z는 그대로 두고 XY만 요 직교 좌표계를 극좌표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Y만 극좌표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게 어떤 x, y, z 같으면은 z는 그대로 두고 그 x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r이라 하지 않고 r은 이제 원점부터 거리를 말하는 거니까 r이라고 하면 이게 3차원에서 하면은 루트의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이렇게 돼야 되니까 r이라 하지 않고 이게 로우라는 표시를 봐요. 로우라고 로. 좀 글씨를 잘못 적어가지고 RHO 요렇게 적어. 이 영어로는 로. 이 그리스 문자야. 로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로 이렇게 라고 얘기합니다. 로. 로는 뭐냐면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요게 이 원점으로 이 xy 좌표 y축은 그대로 두고 xy만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세타로 해도 되는데 이거 파이라고 이거 파이 phi 파이 요렇게 파이 이렇게 되는데 뭐 이제 발음이 이 파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3.14 요건 아니고 파이라고 이렇게 된 요거는 이제 이거로 보면 탄젠트 파이는 x분의 y 요거만 표시한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지금 그대로 적용되면은 어떻게 여기서 r 코사인 세타 여기서 x는 r의 코사인 세타이고 y는 r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됐잖아. 그럼 요게 이제 r을 로로 바꾸고 세타를 파이로 바꾸면은 이게 z, 이게 x는 로의 코사인 파이, y는 로의 사인 파이. 그럼 z는 z 요 그대로 둔다고. 요렇게 요런 것들을 뭐냐 하면은 z는 그대로 두고 xy만 돌리는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모양이 나오냐면 이렇게 원통처럼 나와. 왜냐하면 XY에서만 빙빙 돌아가기 때문에 XY에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XY 측면에서만 원이 나오고 이게 Z는 그대로 되니까 이 길이가 있다 보니까 이 원통으로 나오게 된다고. 이게 실린더리컬 뭐 코디네이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마 이거 전자기하학에서 이거 많이 쓸 거야 이거 많이 쓰게 되는데 벡터 배우면서 아마 전자기하학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극좌표계 2차원에서 우리가 극좌표계로 세트하고 이렇게 표현한 걸 Z는 그대로 두고 XY만 이제 적용한 거야 이게. 그래서 뭐 근데 이게 왜 R이라고 하지 않고 로라고 하고 이것도 세타로 하지 않고 파이라고 했냐 하면은 그냥 이거 뭐 R이라는 게 보통 이게 원점부터 거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R이라는 걸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로라는 걸 썼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세타는 주로 이제 Z축하고 관련되는 걸 요걸 세타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라고 적고 로 코사인 파이, 로 사인 파이에다가 여기 Z는 Z 요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실린더 원통 좌표계라고 그러고 원통으로 뭔가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아마 뭐 어떤 도선에 이게 흘러갈 때 이 전자기항이 막 생기잖아요. 이게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이 원통 이 선에서 이게 통으로 이게 거리 이 선으로부터 이 구리선 같으면 구리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 것까지 자기장이 어떻게 펼쳐지잖아.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장이 어떻게 뭐 생기는 거니까 그런 계산할 때는 이게 원통 좌표계가 좋은 거지. 원통 좌표계. 그런 여기서 그렇게 쓰는 거고, 그러니까 R로 떨어져 있는 구간에 이게 로만큼 떨어져 있는 구간에 이제 반지름을 원통처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원통처럼. 이거는 지워야 되겠다. 이렇게 구리선이나 뭐 하여튼 요거 어떤 선을 통할 때 그 주위에 생기는 어떤 전기장이나 이런 것들 말하는 거야. 자기장. 그 다음에 어떤 입자가 있을 때 어떤 하나의 입자가 있을 때 하나의 중간에 입자가 이 하나가 있을 때 여기에서 미치는 뭐 전기장의 뭐 범위나 이런 걸 할 때는 그러니까 구좌표계 스피어 구라는 게 구가 스피어잖아. 스피어. 예, 요거는 원통은 실린더거든. 실린더가 되니까 요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터라고 그러고 이건 스피어 코디네이터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보면은 이 Z까지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3차원상에서 원을 그리면 이게 구가 되잖아. 구. 공 모양이 이게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거리가 R이 되는 거지. R이 되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3차원 이거 내가 사실 중학교 때 나오는 거 같더라고. 우리 딸이 뭐 이걸 물어보더라고. 3학년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비슷하게 나오나 봐. 이거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 이렇게 이게 세타가 되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 지금 좌표계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이게 z축인데 이 좀 그림을 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어떤 좌표가 있는데 이게 r이지만은 이걸 투사시킨다고 r을 그대로 xy 평면선에 쭉 떨어뜨린다고. 떨어뜨리면은 요게 요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길이가 이게 r의 요 길이는 이게 r이 이 전체가 r이라고 그러면은 r의 코사인 r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사인 세타 사인 요렇게 하면 사인이 요게 되잖아. 이게 사인 세타 요게 r의 사인 세타가 된다. 그 다음에 z축은 r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z는 r의 코사인 세타. 이게 이제 로가 되는 거예요. 로. 아까 우리가 했던 로가 되다 보니까 아까 x는 뭐가 된다? 로에 이게 각도 요게 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x는 로에다가 어떻게 된다고? 코사인 파이. y는 로에다가 사인 파이 이렇게 되고 z는 r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로라는 게 아까 어떻게 된다고? 로가 r의 사인 세타니까 이걸 다시 적으면 r의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고 이것도 r의 사인 세타 사인 파이 이렇게 되고 이거는 뭐 그대로지. 그러니까 요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요 3차원을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세타를 어떻게 잡느냐, 세타랑 그 다음에 파이를 어떻게 잡느냐, 그 다음에 좀 거리를 r이라고 하는데 r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게 표현이 달라지는데 이거 내가 좀 표현하기 좀 약간 어렵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오프라인에서 내가 이걸 해보니까 이 아이패드로 이게 설명하는 게 이게 2차원 평면상에서 내가 문제를 풀어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3차원을 이렇게 뭔가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내가 뭐 이게 여러분이 오프라인으로 내가 그 수업 시간에 하는 것 같으면은 이게 뭐 3차원에 내가 이 점을 찍고 막 이게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걸 설명할 텐데 지금 2차원 평면상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주 뭐 나는 요 정도까지밖에는 못하겠어. 뭐 이게 우리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해. 이 실린더리칼하고 뭐 스피어 이렇게 좌표결 나타내는 거 이거는 내가 뭐 시험 내릴 것도 아니고 뭐 몰라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그 전자기학에서 이게 바로 나오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뭐 하여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나온 김에 이렇게 확장할 수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돼. 약간 좀 어렵긴 어려운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런 거 그냥 요거는 Z 실린더리컬은 실린더는 Z는 그대로 두고 XY만 이제 이렇게 나타낸 거고 그럼 Z도 이제 R로 표기가 다 하는 거지. 하여튼 뭐 그런 게 좀 약간 두 개 차이가 있고 뭐 자세한 거는 뭐 어떻게 설명해 줄지 모르겠지만은 전자기학 시간에 좀 배우세요. 뭐 나는 하기가 힘이 드네. 그래서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오일러 공식은 이제 지수함수랑 상가함수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사실 저거부터 계산 얘기해주고 이걸로 왔어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래서 익스포넨셜 i 세타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뭐 z를 뭐 우리 했던 10에 60도 요걸 아까 우리가 표시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3분의 파이라고 했지. 그럼 이걸 이제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10에 익스포넨셜 j의 3분의 파이 이렇게 표시할 거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표시할 거고 각도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내가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곱하기나 나누기나 하면 그냥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 되거든. 그냥 곱하기대로 곱하기 하고 나누기대로 나누기 하더라도 이 익스포넨셜 여기 들어가는 게 그냥 그대로 그냥 되는 거라고. 그냥 그 원래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곱하기면 곱하기만 하면 되고 나누기면 나누기 하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되지. 그래서 여기 봅시다. 그럼 Z 아까 Z1이 이렇게 됐었고 여기 써서 그럼 Z2가 아까 이게 어떻게 됐었어? 5의 각도 30도니까 이거는 10에 이게 6분의 파이였는데 5의 6분의 파이였는데 이거는 5의 엑스포넨셜 j의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아까 우리가 했듯이 Z1 곱하기 Z2를 하게 되면 이거 그대로 그냥 곱해주면 돼. 그럼 10의 엑스포넨셜 j의 3분의 파이 곱하기 5의 엑스포넨셜 j의 6분의 파이 같으면 이거는 뭐 50에다가 익스포넨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3분의 파이에다가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50의 익스포넨셜 j의 2분의 파이 되겠구나. 그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원래 우리대로 뭐 이거 따로 막 외울 필요가 없다고. 아까 이렇게 하면은 뭐 곱하기를 할 때는 이거 뭐 페이즈끼리는 더해줘야 되고 R은 곱하고 막 이렇게 막 따로따로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편하지. 그리고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코사인하고 이제 바로 연결되거든. 코사인 사인과. 그래서 뭐 이게 훨씬 더 편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표현할 거고 그다음 이제 나온 김에 이제 익스포넨셜이 이제 우리 전자과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익스포넨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익스포넨셜 펑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xt가 익스포넨셜 펑션 요거 아마 익스포넨셜 펑션이 뭐 어떤 상수에다가 c에다가 뭐 s에 at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C하고 S가 모두 실수인 경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고 아마 뭐 회로 이런 시간에 아마 배우면은 요까지 딱 배울 거야. 요까지 회로 이런 시간에 배우는 게 그 다 익스포넨셜이라 하면은 뭐 지수함수라고 그러면은 아마 지금까지는 다 요런 경우만 다 배웠어. 이게 실수인 거 C도 실수이고 S도 실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뭐 C가 이제 일단 0보다 크다고 가정합시다. C는 0보다 크고 가정하고 그럼 S가 이제 0보다 크면은 이게 쭉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익스포넨셜로 증가하는 거지. 인크리징 펑션 증가 함수가 되는 거고 증가 신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가 만약에 제로일 때 S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되고 S가 제로일 때는 어떻게 되나? S 제로니까 C의 익스포넨셜 제로 T니까 결국 C지 상수지. 상수 컨스탄트 하겠네. 컨스탄트
상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가 0보다 작은 경우, s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익스포넨셜 감소할 거 아니에요. 감소. 익스포넨셜로 감소하는 거지. 감소함수가 되죠. 감소함수가 된다. s가 0보다 작은 거.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냐, s가 0보다 크냐, 그러니까 이 지수에 들어가는 요 상수가 s가 0보다 크냐, 같은 0이냐, 아니면 0보다 작냐, 요게 따라서 요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 이거. 익스포넨셜, 이거 뭐 지금까지 배운 건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 우리 전자과 입장에서는 뭐 쓰긴 쓰는데, 뭐 그냥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뭐 그냥 원 오브 댐이야, 이거는. 그냥 뭐 있는가 보다, 그냥 그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라는 정도만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 근데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거, 이거는 엄청 중요해. 이게 뭐냐면은 C는 실수이고, 요 앞에는 실수이고, 이 S가 이제 복소수일 때, 주로 이제 순허수일 때지, 순허수일 때.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해, 이게. 엄청나게. 요거는 이제 이게 뭘 나타내냐, 나중에 보면 이제 프리퀀시라는 걸 나타내. 이게 익스포넨셜 st. 뭐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익스포넨셜 j의 뭐 2파이 f0t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등속 원운동을 나타내거든. 원운동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게 뭐 하여튼 좀 더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원운동을 이제 드디어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익스포넨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2학년 2학기에 보면은 그 응용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응용수학에서 뭐 배우냐,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다른 것도 뭐 많이 배우는데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걸 배워. 푸리에 트랜스폼. 푸리에 변화.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 푸리에 트랜스폼이 결국은 뭐 이 프리퀀시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요 뭐 2학년 2학기 때 이제 뭐 주구장창 요거에 대해서 배울 거야. 여기 응용수학에서. 그래서 뭐 그 제일 중요한 펑션 중에 하나예요. 주파수라는 걸 배울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C가 실수이고, 요거는 이제 엄청 중요해. 이거는 뭐 엄청 중요하다고. 이렇게. 뭐 별 한 5개 쳐야 되겠어. 그래서 순허수일 때, 그래서 S가 뭐 이렇게 2파이 뭐 J더라고. 뭐 지금부터는 이제 I라고 주로 안 쓰고 J라고 많이 써. J라고. J라 쓰나 I라 쓰나 뭐 똑같은 건데 J라고 많이 쓰고, 순허수인 경우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걸 왜 쓰느냐?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등속 원운동을 나타내거든. 등속 원운동. 나타내거든. 이 등속 원운동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한다고 그랬잖아.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 왜 이렇게 중요하냐? 좀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을 나타내는 거는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야. 이게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r제곱이 이렇게 배우잖아. 이거는 원을 나타낼 수는 있어. 이거는 원을 나타낼 수는 있는데, 원이 움직이는 걸 나타낼 수는 없다고. 원이 회전하는 걸 나타낼 수 없어. 원 자체야 그냥.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x, x, y축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반지름이 r인, 이렇게 원 자체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여기서 움직이는 걸 나타낼 수는 없다고. 근데 우리는 보면은 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모터가 돌아간다든지, 아니 발전기에서 뭐 발전할 때 이게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전기를 생산하잖아. 그런 걸 돌아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뿐만이 아니라 뭐 천체로 가면은 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뭐 이렇게 돈다든지, 이거 다 원이잖아. 원 운동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을 나타내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원 운동을 나타내려면은 이걸 할 수가 없어. 이게 x를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다고. 움직이는 방법, x와 y에 대해서 이거 딱 컨스탄트지. 이걸 원 운동을 나타내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뭔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걸 못 하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원 운동, 이게 움직이는 거.
그 익스포넨셜 j의 이 파이 t에 대해서 해보면 이게 그대로 돼. 이게 오는 동안 뭐 이게 f0가 되는데 보통은 이게 f0가 들어가는데 0t 이렇게 되는데 뭐 f0가 1이라 합시다. 1이라 합시다. 1을 하고 1을 할 때 익스포넨셜 j의 이 파이 t 요걸 잘 봅시다. 아까 우리가 오일러 공식에서 익스포넨셜 j의 세타가 어떻게 된다고? 세타가 어떻게 된다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i의 사인 세타 이렇게 뭐 j로 합시다. j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2파이 t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t는 어떻게 되겠어? 코사인 2파이 t 플러스 j의 사인 2파이 t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그냥 이게 t가 일단 제로일 때, t가 제로일 때, t가 제로면 어떻게 되는 거야? t가 제로일 때 코사인 제로는 뭐가 되냐? 코사인 제로. t가 제로일 때는 어떻게 돼? 코사인 제로는 0이 되지. 0 플러스 1 j 이렇게 된다. 이렇게 1j. 그러면 이게 잘못했네. 코사인 내가 지금 잘못 얘기했네. 코사인 제로면 코사인 1이지. 코사인 제로면 1이고 0일 때는 0j 이렇게 되겠네. 사인이. 그러면은 이걸 그림을 요 점을 찍어 보면 여기서 점 t가 제로일 때 점을 찍으면 요 점이 된다. 요 점 1,0 1,0가 된다. 여기죠. 제로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이제 t가 이제 변했을 때 t가 어떻게 4분의 1초일 때 4분의 1초 4분의 1초 넣으면 어떻게 돼? 코사인 어떻게 이거는 코사인 이거 저걸로 하니까 이거 모질하네 이게 등수가 이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다음 장에 해야 되겠다. 이거 보면은 t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사인 아까 이게 0에다가 플러스 j의 사인 0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돼? 이거는 1 더하기 0j 이렇게 된다. 1이라고 1 플러스 1이라고 1 그래서 이거는 1,0이 된다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게 이제 요 지점이 된다. t가 제로일 때 이렇게 된다. 그러면 t가 1일 때를 봅시다. t가 1이 아니라 t가 4분의 1일 때. 4분의 1일 때. 그럼 t 4분의 1 그러면은 코사인 아까 2파이에 4분의 1 더하기 j의 사인 2파이에 4분의 1 이걸 해봅시다.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 그럼 코사인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가 되네. 플러스 j의 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뭐야? 그러면 2분의 파이. 김상민. 파이 왜래? 코사인 2분의 파이 뭐야? 말해봐. 2분의 루트 2입니다. 무슨 2분의 루트 2야? 2분의 파이가. 90도야. 코사인 90도. 0이야 0. 플러스 사인 2분의 파이는 뭐야? 1, j1 이렇게 되니까 1j 이렇게 되니까 0,1이 되겠네. 0,1 요렇게 된다고. t가 4분의 1초일 때. 그 다음에 t가 예를 들어서 4분의 2초일 때, 2분의 1초일 때, 2분의 1초일 때 그러면 코사인 2파이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j의 사인 2파이의 2분의 1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돼? 코사인 파이에다가 플러스 j의 사인 파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j0 이렇게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1,0이 된다고.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거 뭐 계산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여기 그 복소수 그 자체에서도 할 수 있어. 익스포넨셜 j 세타니까 이게 세타가 이렇게 90도니까 여기 되는 거고 180도니까 요 지점이 되겠네. r이 1이니까. 요게 t가 4분의 2초일 때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에 t가 4분의 3일 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면은 코사인 2파이 곱하기 4분의 3 j의 사인에 2파이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하면은 이게 0이고 마이너스 j 이렇게 돼요. 결국은 0, 마이너스 1을 말하는 거예요. 요 지점. 그죠? 요 점을 말한다. t가 4분의 3초일 때. 요렇게 이게 변한다고 이게. 그러다가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1이 됐다. 1이 됐다. 1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코사인
2파이 더하기 J의 sin 2파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뭐예요 이거? 1이 되네. 1 플러스 0J 이렇게 되네. 이거 1,0을 말하는 거라고. 이거 뭐야? 1초일 때 딱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여기서도 출발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 삥 돌아서 이렇게 삥 한 바퀴를 돈다고. 1초에 한 바퀴, 2초에 한 바퀴, 3초에 한 바퀴, 4초에 한 바퀴 이렇게 돈다고. 물론 중간중간에 이걸 8분의 1초 같으면 여기 되겠지. T는 8분의 1초 이게 되고, T는 뭐 8분의 뭐 이게 몇 초야? 8분 4초니까 8분의 3초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 찍을 수 있다고. 그 여기 계속 빙빙 돈다고. 아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0T 물론 F가 지금 1이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등속 원운동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게 뭐 달이 움직이는 거랑 등속 원운동을 가능하는 거니까 달의 움직임, 공전, 달의 공전, 뭐 지구의 공전, 그다음 뭐 모터의 운동, 그다음에 발전기 뭐 이런 거 다 이거 할 수 있겠네. 이걸로 다 나타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중요해. 엄청나게 중요해. 그래서 뭐 오늘 뭐 요 정도까지 했는데 숙제는 뭐 늘 하지만 퀴즈 일단 보는 거랑 퀴즈 다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요 몇 페이지 나오는 거야? 여기 47페이지야. 이게 몇 페이지야? 이게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랑 달라가지고 47페이지 요 계산했잖아. 요거 요 밑에 47페이지에 계산해 보기. 요 Z1, Z2 하고 뭐 그 다음에 내가 또 요런 것도 계산하라고 했잖아. 요런 거 3번, 4번 해놓은 거 요런 것도 계산해 보세요. 이런 것도 계산해 보세요. 물론 뭐 Z1 더하기 Z2 이런 것도 다 계산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요거 하면 10번 쓰기 이거 50페이지에 익스포넨셜 요거 10번 써보세요. 10번씩. 근데 뭐 제일 중요해서 페이지 50페이지에 익스포넨셜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요거 10번씩 이거 뭐 거의 외워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4번은 요 익스포넨셜 요게 할 때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T에서 요 내가 좀 전에 했던 거야. T가 0초일 때 4분의 1초일 때 4분의 2초일 때 4분의 3초일 때 T가 1초일 때 요 1초일 때 요 점을 한번 찍어보세요. 1일 때. 그래서 이게 한 바퀴가 빙 돈다라는 거 요걸 좀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4분의 1만 하지 말고 그러면 8분의 1초일 때도 해보세요. 0초일 때 8분의 1, 8분의 2 이렇게 쭉 해서 1초일 때 요게 한 바퀴 빙 돈다라는 거. 이게 이렇게 계산해서 요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뭐 직교 좌표교로 해서 하면은 더 뭐 물론 그걸 이해하면은 뭐 바로 되는데 그래서 요렇게 해서 뭐 일단 숙제 하도록 하고 혹시 뭐 질문 있나? 너무 또 늦게 끝나네. 질문 있는데요. 예. 퀴즈 다시 풀려 하셨는데 퀴즈가 어떤 퀴즈예요? 내가 아까 다시 풀어준 거